이제 네. 헐리우드 배우라든지 뭐 유명인들이 혼전 계약서를 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유명하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혼전계약서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을 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하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저와 남편은 돌싱 남녀 모임에서 만나 결혼한 재혼 커플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성격 차이로 소송으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소송 과정이 결혼 기간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만큼 불안한 마음도 있다면서 혼전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혼인 전 각자 명의 재산은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네. 이혼하지 않으면 어차피 필요 없는 계약서라는 남편의 말에 계약서를 쓰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개인 시간 갖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를 가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저는 남편의 태도에 완전 지쳤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혼전계약서에 따르면 저는 남편의 재산에 아무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재혼하는 가정이 많아져서 네. 혼전계약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혼전계약서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혼전 계약서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앞으로 혼인 생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런 네.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가사일은 이렇게 분담한다. 뭐 음.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함께 노력한다. 이런 이제 도의적인 내용이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예요. 네, 그건 좀 귀엽네요. 네. 그런데 이제 사안의 경우는 조금 적나라하다거나 할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간의 재산에 관한 약정의 네. 혼전계약서를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사내 같은 경우에는 혼인 전 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이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형태는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할 경우에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민법에는 이제 결혼 중에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부부재산 약정을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할 것이냐 공동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제 여기까지는 효력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보통은 부부 재산 계약을 맺으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조금 약정을 하고 싶어라 하시죠. 네. 양가 부모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경우도 계신데요. 이제 고액의 자산가이신 부모님들이 자녀가 혼인을 할 때 네. 자기 자녀에게 증여해준 재산을 며느리나 사위가 분할해 가는 것을 좀 막고자 이런 혼전계약서를 요구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이제 혼전 계약서를 많이 들어보신 경우가 미국에서 이제 네. 헐리우드 배우라든지 뭐 유명인들이 혼전 계약서를 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유명하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네. 두 번이나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혼전 계약서를 써서 자기 재산을 지켰다고 이제 자신이 쓴 저서에서도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법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계약서의 내용을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고 네.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 태도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판례에서는 혼전 계약서 예를 들면 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혼전 계약서라는 것은 혼인 성립 전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혼을 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래에 생길 권리를 이제 혼인 전에 미리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혼전 계약서를 쓸 때 이제 혼인 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특유 재산이라는 그런 목록에 있어서는 좀 주요한 증거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연에서 보면은요, 이 남편이 지금 이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을 그러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혼전 계약서 내용과는 별개로 혼인 기간 중에 그 남편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유지를 하고 보존을 하고 증식하는데 아내분의 기여가 있었다면 네.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편분이 이제 혼인 전에 상가와 아파트가 만약 있었다고 할 때 이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담보를 주담대를 해서 이제 그 담보금으로 상가를 샀을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아내분의 급여를 함께 보탠 생활비에서 갚았다면 그 상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아내분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그런 상가를 취득함에 있어서 아내분의 기여도는 이제 참작이 되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산 분할 청구를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혼전계약서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오해가 있으신 분들과 관련해서 사례를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만 민법상 효력이 있고요. 그래서 혼전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흔히 부르는 건데요. 혼인신고 전에 작성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부부재산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에 반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있다는 거,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는 부분까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민법을 벗어난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서 포기하는 약정은 우리 김한우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듯이 재산분할이라는 청구권은 이혼할 시에 생기는 권리이지 그 전에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서 이를 사전에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태도라는 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상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